안녕하세요. 톡닥터 토닥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특히 주의해야 하는 질환. 암에 이은 국내 사망률 2위, 바로 뇌졸중인데요. 뇌세포 손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빠른 대응만이 생명도 지키고 후유증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뇌졸중의 주요 증상과 대처 방법에 대해 신경외과 전문의 원태현 선생님과 함께 알아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처럼 날이 추워질수록 더 많이 언급되는 질환이 바로 뇌졸중인데요. 먼저 어떤 질환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뇌졸중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뇌 손상에 의한 질환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뇌혈관이 터지면서 발생하는 뇌출혈과 뇌혈관이 막히면서 발생하는 뇌경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 몸의 어떤 조직이든 혈관을 통한 영양 및 산소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혈관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결과적으로 세포가 손상되고 이로 인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뇌졸중은 뇌혈관 문제로 인해 야기되는 뇌손상이라 보시면 됩니다. 네, 정말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선생님, 이 뇌출혈은 말씀하신 대로 뇌혈관이 터지는 거고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히는 거잖아요. 사실 확연히 다른 질환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뇌졸중이라는 동일한 질환으로 묶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뇌출혈과 뇌경색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치료에 있어서도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출혈 같은 경우에는 지혈을 해주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되겠고요. 뇌경색의 경우에는 혈관을 뚫어서 다시 피를 통하게 해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런 정반대의 질환들이 하나의 분류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증상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뇌세포가 손상되면서 발생하는 증상을 신경학적 증상이라고 하는데 뇌출혈과 뇌경색 모두 이러한 신경학적 증상을 만들기 때문에 검사가 시행되기 전에는 저희 같은 전문가들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따라서 정반대의 성질을 가진 두 질환이 함께 묶이게 된 것이죠. 이 뇌세포가 손상되면서 발생하는 신경학적 증상, 대표적으로 어떤 특성들을 보이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기능을 갑작스럽게 잃어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한쪽 팔다리의 마비나 감각 저하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눈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말이 잘 나오지 않는다거나 입이 돌아간다거나 또 사물이 겹쳐 보인다거나 심하게 어지러워서 균형이 잡히지 않는 증상, 그리고 머리가 터질 듯한 두통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물론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증상을 호소조차 할 수 없는 의식불명 상태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이야기만 들어서는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좀 바로 알아챌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전조 증상은 혹시 없나요? 명확한 전조 증상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혈전이 뇌혈관을 막으면서 뇌세포의 혈액 공급이 차단되면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하는데 운이 좋은 경우에 혈전이 자연스럽게 뚫리면서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를 저희가 전조 증상으로 보고 있고요. 증상이 있다면 바로 병원을 방문해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이게 혈관 질환이다 보니까요. 눈밑 떨림이나 손발 떨림, 또 지속적인 두통도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싶으면 병원에 가봐야 할까요? 이런 것들도 전조 증상일까요? 일단은 그런 증상을 호소하시면서 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전조 증상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증상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조 증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로 겪어본 전조 증상에는 아주 간단한 증상들, 아침에 물을 드시려고 물컵을 딱 들었는데 갑자기 컵이 손에서 툭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순간적으로 눈이 완전 시야가 없어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증상들, 그런 가벼운 증상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비나 이런 심각한 증상들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사실 말씀드리지 않아도 병원에 가실 거예요. 예.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가벼운 증상들은 그냥 일시적으로 내가 잘못 느꼈나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고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 좋으신 분들은 오히려 꼭 병원에 찾으셔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미 본인이 느껴지는 증상들이 있다면 이게 뇌졸중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의미일까요? 네. 이는 뇌졸중의 특성 때문인데요. 뇌출혈의 경우 혈관이 이미 터져서 출혈이 생겼다는 건데 다시 복구될 수는 없겠죠. 뇌경색의 경우도 혈관이 막혀가면서 서서히 증상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100% 막혔을 때 비로소 증상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 혈관이 다시 뚫리기는 어렵겠죠.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증상이 발생하게 되면
짧으면 수십 분에서 수시간 동안 병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로 병원에 방문해야 하고요. 전조 증상이 있었으니까 나중에 시간 되면 병원에 한번 가봐야겠다와 같은 무서운 생각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선생님 얘기를 들을수록 이 뇌졸중 더 무섭고 또 위험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러면 미리 이 뇌졸중의 발생 가능성이랄까요? 내가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예측할 수는 없을까요? 일반적인 분들은 사실 본인의 증상을 통해서 어떤 병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몸은 내가 알아라고 예. 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저희 같은 전문가들조차도 뇌졸중의 발생을 그냥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검사를 통해서 하는 것인데요. 좋은 방법은 MRA가 되겠습니다. MRI가 아니라 MRA 맞나요? 네, MRA가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기장을 통한 검사 장비를 MRI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장비로 시행하는 검사 중에 엔지오그램, 즉 혈관 검사를 하는 경우에 저희가 MRA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뇌졸중은 혈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혈관 검사를 하지 않으면 진단이 어렵겠죠? 네, 그러면 이 MRA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좀 알려주나요? 뇌출혈 중에서도 지주막하 출혈 종류는 대부분 약해진 혈관벽이 풍선처럼 부풀어 있는 뇌동맥류라는 소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풍선과 같은 병변을 MRA를 통해서 확인을 하면 터지기 전에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뇌경색을 일으키기 전 단계의 동맥경화로 인한 혈관의 협착이나 모야모야병과 같이 혈관 기형 등을 미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뇌졸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빠른 대처입니다. 일단 그럼 의심스러운 증상이 나타났다 하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그 어떤 수단보다도 빠른 게 119입니다. 무조건 119로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셔야 하고요. 뇌졸중은 추가적인 뇌 손상을 막는 게 관건인 만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뇌출혈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골든타임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일단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뇌경색 같은 경우는 골든타임이 적용되는데 최근 장비나 기술의 발전으로 골든타임이 과거 3시간에서 최근 6시간까지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뇌경색의 경우에는 골든타임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 잘 기억하겠습니다. 치료는 환자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렇습니다. 특별한 치료가 더 좋거나 나쁘거나 한 것은 아니고 병의 상태에 따라서 치료법이 결정되는데요. 단순 뇌출혈의 경우 양에 따라서 소량일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진행을 하고 출혈량이 많아져서 뇌압이 상승하게 되면 개수술을 통한 출혈 제거와 지혈 등의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뇌경색의 경우 미세혈관에 의한 뇌경색일 때는 역시나 기본적인 약물 치료를 진행하고요. 큰 혈관에 병변이 있을 경우에는 환자 상태나 발병 시간에 따라서 혈전을 녹이는 약물을 사용하거나 시술을 통해 혈관을 뚫어주게 되죠. 지주막하 출혈의 경우는 원인이 되는 꽈리가 혈관벽에 이렇게 불룩하게 풍선처럼 튀어나와 있게 되는데요. 그 녀석이 터지면서 출혈이 발생을 하는 거라서 1차적으로 이 녀석을 시술을 통해서 안쪽에서 메꾸어 주거나 아니면 클립을 통해서 머리를 열고 집어주는 방법으로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발생하는 각각의 무서운 합병증들에 대해서 치료를 하게 되죠. 네, 워낙 상황이 시급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지만 이 머리를 열고 수술한다. 이것 자체가 일반인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해 보이고 또 부작용도 많이 남는 걸로 인식이 되는데요.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저희가 억울해하는 부분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머리 수술을 하면 바보가 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사들이 이제 머리 수술을 하고 나서 환자한테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는 저희가 뇌를 손상시킨다는 뜻인데요. 실제로 그렇다면 그 치료법은 없어져야 하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머리 수술을 하게 되는 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수술이나 시술이 추가적인 손상은 막을 수 있지만 죽은 뇌세포를 살리지는 못합니다. 즉 수술 단계까지 간 환자들이 대부분 뇌 손상이 이미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한 경우라서 그리 보이는 것이지 수술을 했다고 해서 생기는 증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수술에 비해서 시술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네. 많은데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시술이 수술에 비해서 간편하고 상처가 적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병변의 위치에 따라서는 오히려 수술보다 위험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를 한 후에 치료 방법을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뇌졸중을 예방할 만한 어떤 방법이나 비법이 혹시 있을까요?
항상 사람들은 병을 예방할 만한 특효약을 원합니다. 네. 그래서 해마다 각종 식품들이 유행처럼 번졌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죠. 물론 이론적으로 뇌졸중에 안 좋은 음식들, 예를 들어서 계란 노른자나 새우,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환자분들이 이걸 지속적으로 많이 드시는 분들은 잘 없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안 좋다고 하면 절대 안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좋다 그러면 그것만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양식 같은 것들 있죠. 일주일씩 막 끓여가지고 몸보신하신다고 계속 드시는 것들, 그런 것들만 좀 자제하시고 채소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저질환의 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이 뇌졸중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이고, 이런 병들이 지속적으로 혈관에 스트레스를 줘서 약해진 혈관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 가까운 주변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길어진 수명, 건강하고 행복하게 누리고 싶은 여러분의 동반자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뇌졸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알찬 의학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